여러분,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아마 검은 옷에 커다란 낫을 든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제가 그 이미지가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그거요. 시커먼 도포에 새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와, 보기만 해도 오싹한 그 거대한 낫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맨날 보던 바로 그 모습, 맞죠?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저승사자, 불교 세계관에서 보면요. 그 진짜 정체가 뭐냐면 바로 관복을 차려입은 행정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네? 공무원이요? 맞아요.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의 일부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거대한 시스템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저승사자 이미지가 왜 잘못됐는지 짚어보고 그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저승의 관료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재판관, 검사, 경찰 역할까지. 와, 진짜 조직적이죠? 이걸 다 듣고 나면 아마 죽음에 대한 생각도 꽤 많이 바뀌실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아는 그 검은 옷의 사신, 그림 리퍼라고 하죠. 그 이미지는 사실 서양에서 온 거예요. 우리 전통 사상하고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우리 전통에서는요, 죽음의 색이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색이었을까요?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비워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끝이 아니라 일종의 전환이라고 본 거죠. 이 깊은 뜻이 색깔 하나에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저승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섭고 혼돈스러운 곳?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정부 조직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행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스템을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비유하면 이해가 확 와요. 보세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즉 재판관이 있고요. 죽음이 타당한지 시점은 언제가 맞는지 따지는 검찰, 즉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딱 집행하는 경찰이 있는 거죠. 와, 저승에 삼권 분립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정부 조직 그 자체죠.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관료제의 가장 꼭대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바로 재판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승의 왕 하면 딱 염라대왕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염라대왕도요, 이 10명의 왕, 즉 시황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 같은 거죠. 이 시황들이 모여서 한 영혼이 평생 살아본 기록, 바로 그 업을 쫙 검토하고 다음 생을 결정하는 최고 재판관들인 셈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살아생전에 업을 보고 판결하고 벌이 필요하면 벌을, 교화가 필요하면 교화를 결정하고 다음 생은 어디로 갈지 배정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왕들은요, 절대 네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서류상으로 판결만 땅 내리는 겁니다. 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해야죠. 저승 관료제에도 두 번째 축, 바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한 사람의 죽음이 과연 때가 됐는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이 바로 이 4명의 시간의 사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의 전문가들이죠. 한 영혼의 죽음이 업보에 따라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건지,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는지, 이걸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내리는, 말하자면 저승의 엘리트 검사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냐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먼저 연직사자가 평생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오케이, 이 사람의 큰 과업은 끝났군 하고요. 그 다음 월직사자가 인연이나 업보를 따져보고 인과적으로 지금이 맞아 하고요. 이어서 일직사자가 그래, 바로 오늘의 그날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직사자가 자, 바로 지금 이 순간 하고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4단계 결제 라인을 모두 통과해야만
드디어 사망영장이 발부되는 거예요. 와, 진짜 꼼꼼하죠. 자, 재판관도 나왔고 검사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흔히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분들은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영장을 들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인 거죠. 근데 이 경찰들도요, 역할이 또 둘로 나뉘어요. 먼저 감제사자는 좀 대화하는 쪽이에요. 당신이 암흑에 맞소? 하고 기록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지 들어주는 역할. 약간 수사관 같죠? 반면에 직부사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와서 공식 영장을 딱 내밀고 명령을 수행하는 냉철한 집행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한 분은 뭔가 대화를 거는 것 같고 다른 한 분은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이 막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입은 옷이 시커먼 옷이 아니라 나라에서 내린 관복인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저승사자는 사실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이 거대한 행정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저승이 이렇게 체계적인 관료제 사회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면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갑자기 닥치는 무서운 일이 아니게 돼요.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차곡차곡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아주 체계적인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다음 생,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저 멀리에는 어떤 신이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쓰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결국 내 삶의 최종 재판관은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죽음이 무서운 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하나의 절차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조금 다르게 해보시겠어요? 아마 그 답은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갈 삶의 기록 속에 있지 않을까요?